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의 매력을 저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프카의 소설을 읽을 때면, 물론 다른 소설들도 다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긴 합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픽션을 통해서 그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를 독자들로 하여금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은 그것을 찾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소설을 읽을 때면 저의 상상력이 마구 발휘되곤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무엇을 던져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찾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이 소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 나름의 해석을 하는 재미, 그것이 카프카의 그 단편집들을 읽어보면 참 많이 제가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소설은 마치 교과서를 읽듯이 읽기보다는 저의 어떤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혼자서 막 상상해보고 찾아보고 단어를 막 이리 읽어보고 저리 읽어보고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작가가 바로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소설은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 그 단편 모음집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소설이죠. 제일 첫 번째에 등장하는 소설인 만큼 그의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의 단편 모음집은 민음사에서 나온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시골 의사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것은 변신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이 있고 시골 의사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단편 모음집들인데 그 중에 2개만 제목으로 노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변신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신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입니다. 가장 유명해서 제가 이 변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카프카의 단편 모음집을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읽기에 가장 재밌었고 저의 상상력이 가장 많이 발휘되었던 소설이 바로 이 변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그레테, 그리고 그의 집에 새들어 살았던 3명의 하숙인, 그리고 그레고르 잠자가 일했던 상점의 지배인 등입니다. 이 스토리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하루하루를 그의 가정의 부채의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레고르 잠자는 잠에서 깨어나자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신되어 버린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벌레로 변한 모습을 본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돌보아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그레고르 잠자,
그레고르 잠자만 바라보고 있던 그 가족들은 각자 생계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가족들은 이제 그레고르 잠자를 향해서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오지만 그곳으로는 생계는커녕 그들의 저택을 운영하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었는지 그의 집에 하숙인 3명을 들이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일은 꼬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그레테, 그리고 하숙인 3명은 식사를 끝내고 누이 동생 그레테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 방에만 갇혀있던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벌레로 변신하기 전에 가졌던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반드시 보내어 주어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벌레로 변한 자기의 몸을 이끌고 방을 나와 거실로 향합니다.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가 가졌던 그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려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의 벌레로 변한 몸을 하숙인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하숙인들은 그 그레고르 잠자의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화가 난 그의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하숙인들을 집에서 쫓아내죠. 저는 그 장면에서 그레고르 잠자의 아버지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막상 짐으로만 여겨졌던 그레고르 잠자, 그것도 벌레로 변한 그 그레고르 잠자가 막상 죽고 나자 자신이 예전에 그레고르 잠자에게 대했던, 벌레로 변한 그 주인공에게 대했던 그 행동들을 후회하면서 그 벌레로 변한 모습을, 벌레가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있는 하숙인들을 쫓아내버렸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그의 가족들은 그 집을 나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마지막 그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을 카프카는 해피엔딩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벌레가 없어졌으니 그 큰 집을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고, 여동생인 그레테는 그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시집을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프카의 소설은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카프카가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이 소설을 읽고 있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훨씬 더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말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소설의 내용처럼 벌레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직장을 잃은 실직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 등 오늘날 우리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가족들처럼 겉으로 대놓고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분들을 벌레처럼, 이 표현이 가하다면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은근히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소설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자기 스스로가 벌레로 변신하고 싶어서 변신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 보니 벌레로 변신되어져 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버둥 쳐보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회에서 벌레와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이 사회의 약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인공의 가족들은 그 벌레로 변한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놓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벌레로 변한 자신의 아들에게 사과를 집어던져서 상처를 입히죠. 그의 어머니는 잘해주고 싶긴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 그리고 슬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의 여동생 그레테는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오빠에 대한 그 마음이 반감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죠.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공이 죽자 이 셋 모두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이런 존재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은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저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이들을 향한 여러 복지 정책들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저에게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저에게 넌지시 던져주는 교훈은 너도 벌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될 수 있는 존재라면 측은지심은 당연히 생기는 마음일 것이고 이러한 측은지심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높은 차원의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져봅니다.